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조차 숨이 차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면 한참을 끙끙거려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쌀포대도 이제는 벅차고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해도 금세 지쳐서 주저앉고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처져 있는 팔뚝과 배 나온 복부, 가늘어진 다리를 보며 이것이 정말 내 몸인가 싶어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를 샀거나 헬스장에 다니지도 않았는데 오직 무엇을 먹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잃어버렸던 근육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와 함께 사라져간다고 체념했던 근육들이 어떻게 올바른 영양 공급만으로도 다시 생명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의 여정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 살이 찌기 쉬워지고,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며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활력과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노화 과정에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은 근육 건강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나이가 들면서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걱정 때문에 전체적인 칼로리를 크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육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근육은 끊임없이 분해되고 재합성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충분한 영양 공급이 없으면 분해는 계속되지만 재합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많은 중년층들이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합니다. 육류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걱정,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 또는 단순히 식욕 부진으로 인해 단백질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려면 체중 킬로그램당 최소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많은 양입니다. 단백질의 질도 중요합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아미노산들이 골고루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은 완전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 콩류, 견과류, 씨앗류를 다양하게 조합해서 섭취하면 아미노산 프로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 시점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는 하루 종일 고르게 분산해서 섭취하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충분한 단백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금식 상태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근육 분해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아침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근육 합성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근육량 감소를 막고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과 함께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만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영양 공급만으로도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 기능과 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식적으로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이나 아마씨,
호두 같은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도 근육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쉽고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 약화가 올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견과류,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통해 이런 미네랄들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성분도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나 일상 활동으로 인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근육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데 항산화 성분이 이를 중화시켜 근육을 보호해줍니다. 베리류, 토마토, 브로콜리, 당근 등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면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도 놓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근육은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 공급이 없으면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 과정에도 물이 필요하므로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근육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인슐린 분비를 통해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 채소, 과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타이밍과 빈도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 대식하는 것보다는 3번의 정규 식사와 간단한 간식으로 나누어 먹는 것이 근육 합성에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시간 금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새 금식한 후 아침을 거르고 점심까지 기다린다면 그동안 근육 분해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도 근육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적당한 칼로리 제한과 함께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근육을 보존하면서 지방만 태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근육 친화적인 식습관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합니다. 처음 몇 주간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보다 수월해집니다. 2달 정도 지나면 거울 속의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팔뚝에 처진 살이 조금씩 탄탄해지고 어깨 라인이 살아나며 다리에도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근육은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체중보다는 몸의 구성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달에서 6달 정도 지나면서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체력이 향상되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피로감도 줄어들고 기분도 더 좋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량이 늘어났기 때문만이 아니라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진 결과입니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기초대사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근육은 휴식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조직이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고 체중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혈당 조절 능력도 개선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이므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이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골밀도도 함께 개선됩니다. 근육과 뼈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함께 강해집니다. 이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이 생기고 체력이 향상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도 좋아집니다. 또한 근육 운동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수면의 질도 개선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와 근육 건강 개선은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근육은 면역세포의 아미노산 공급원 역할을 하므로 근육량이 충분하면 면역 기능도 잘 유지됩니다.